제정신이야? 미국이라면 모를까 한국이 어떻게 중국을 대항한다는 건지 한 중국 학생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대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공부 중인 한승훈입니다. 저는 주로 경제학을 공부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할리우드, 유럽, 일본 영화 등 다양한 나라의 영화를 즐겼습니다만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접한 후로는 다른 나라의 작품들은 볼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특히 기생수 드라마는 한국에서 제작되었는데요. 혹시 이 작품의 원작이 일본 만화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처음 기생수를 봤을 때 이렇게 기발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만화를 바탕으로 영화도 제작되었는데 그 역시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기생수 드라마는 보통 원작이 대단할 때 그걸 넘어서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번 한국 버전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의 원작 만화가 너무 시시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일본 원작은 단숨에 초라해 보이더군요. 한국에서 만든 기생수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며 한국 제작의 힘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러브코리아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영화를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요즘 한류가 대세인 만큼 동아리 인원이 늘면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스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자고 제안했고 엠마는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를 찾아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열자고 했죠. 그동안 반복되는 대학 생활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졌는데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매일매일이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시아사를 강의하는 레오 교수님이 저희 동아리에 오셨어요. 교수님은 독일 내에서 한류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셨고 우리 동아리 사례를 연구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 일을 계기로 레오 교수님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교수님은 저희 동아리 세미나에 종종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역사 세미나 때는 꼭 참석하셨는데 교수님의 깊은 역사적 식견은 저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수님의 참여를 기대하곤 했죠. 동아리의 한국 세미나 소식은 금세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동아리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고도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처음에는 조금 즉흥적으로 운영되던 세미나가 점차 체계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세미나 운영이 필요해졌죠. 우리는 정기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기,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 역사 알아보기 등의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세미나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운영되지만 한국 음식 만들기 세미나의 경우 음식 재료와 요리 도구를 준비해야 하므로 소정의 참가비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있는 세미나는 단연 한국 음식 만들기였습니다.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대학생들은 유튜브를 보며 혼자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게 큰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학생들은 여럿이 모여 한국 음식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큰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라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했죠. 이들은 또한 역사적으로 고난이 많았던 한국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토론하곤 했습니다. 세미나 과정에서 학생들은 독일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를 비교하고 비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는 늘 유익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언제나 호황을 누렸죠. 한번 참석해본 학생은 거의 다음번 세미나에 또 신청했습니다. 말 그대로 안 와본 학생은 있어도 한 번만 온 학생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입소문은 금세 퍼졌고 많은 학생들이 세미나 참여를 원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져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우리는 참가자를 추첨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의 인기가 뿌듯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죠. 세미나 참여 인원을 추첨으로 결정하다 보니 연달아 당첨되지 않은 친구들이 많아졌고 세미나 선정 방식에 대한 거센 항의를 받게 된 것이었죠. 추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하지 못한 탓입니다. 저희의 불찰이 컸습니다. 세미나 참가자 선정 절차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발빠른 사과 덕분에 상황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그날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라면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리곰탕면과 튀김 우동을 준비했고 매운맛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는 불닭볶음면과 신라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최근 세미나에서 다뤘던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나왔던 짜파구리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라면 봉지에 적힌 조리법을 따라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케빈은 집에서도 자주 한국 라면을 만들어 먹는다며 면을 삶는 동안 물에서 꺼내었다가 다시 넣는 방법으로 면발을 쫄깃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라면 봉지에 적힌 한글을 읽으며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며 한글 읽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던 것은 그레이스가 라면과 함께 먹기 위해 플라스틱 그릇을 꺼내면서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엄마가 한국 김치에 푹 빠져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신다고 했어요. 코로나 예방에 김치가 도움이 된다는 기사를 읽은 후 한국 유튜버들의 동영상을 보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다고 하더군요. 그레이스가 김치통 뚜껑을 열자마자 새콤한 김치 향이 퍼졌습니다. 저에게는 다소 낯선 냄새였지만 그레이스는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먹을 때 꼭 김치와 함께 먹는다며 우리도 김치를 곁들여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치를 처음 접하는 저는 살짝 긴장됐습니다. 색깔이 선명한 빨간 김치는 분명 매울 것 같았죠. 그레이스의 재촉에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어 보았습니다. 매운맛이 혀 끝을 자극하면서 전체적으로 얼얼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 새콤하고 싱그러운 맛이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매운맛과 함께 김치를 먹는 것은 제게 조금 버거웠지만 모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유학생인 리밍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김치의 기원은 중국에 있어. 3100년 전에 작성된 중국의 시경에는 배추와 소금을 절여 먹은 파오차이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 심지어 중국 상나라 시대에는 결혼 혼수품으로 파오차이를 가져갔다는 기록도 있어. 리밍의 말에 모두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알려진 김치가 중국 것이라니 상식을 뒤집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스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몰라, 한국 거고 중국 거고 일단 먹고 보자. 그 말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뭐가 한국 거고 중국 거야? 교수님이 물으셨고 그레이스는 웃으며 리밍이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분위기는 금방 화기애애해졌고 교수님도 함께 웃으며 우리의 토론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교수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는 것 같았지만 모두가 신나게 떠들고 있어서 그런지 교수님은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여학생이 리밍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군인이라면서 오늘 기사에서 보니 중국이 전쟁에 동원 가능한 병력이 7억 명이 넘는다던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 리밍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중국은 대국이야. 아마 한국 같은 나라는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릴걸. 리밍의 갑작스런 발언에 모든 학생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그의 말 한마디가 중국에 대한 칭찬을 한국에 대한 비하로 바꿔버렸습니다. 세미나에 한국 학생이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분위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분위기를 전환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라면은 다들 맛있게 먹고 있나 보네. 음식을 매개로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상호 존중과 이해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니 각자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를 비하하지는 말자. 교수님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다들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교수님이 세미나에 참여하실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왔기에 이번에도 기대가 큰 상황이었죠.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아까 리밍이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말한 것부터 이야기해보죠. 중국은 2002년 동북아시아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문화동북 공정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은 동북 삼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북 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한국의 옛 국가 중 하나인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크게 왜곡했습니다. 중국은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와 동일시하며 김치를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중국의 주장과 다릅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죠. 교수님의 설명에 모두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의 제안으로 세미나의 분위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 따분한 강의가 될 테니 다음 세미나 때 김치 유니버스라는 콘텐츠를 함께 보고 김치의 역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에 분위기 메이커인 그레이스가 활기차게 제안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음 세미나 때 저희 엄마를 초대해서 함께 김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희 엄마가 김치의 달인이거든요. 그녀의 제안에 모든 이가 환호했습니다. 세미나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 예상됐지만 단 한 사람인 리밍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폭발 일보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리밍을 본 저는 언제 또 그가 이 세미나의 평화를 깰지 몰라 내심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런 상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주제로 분위기를 전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리밍, 내 아버지가 군인이라고 했으니 내가 중국군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테지? 이렇게 교수님은 다음 세미나의 흥미로운 주제를 예고하시며 모든 이의 관심을 다시 끌었습니다. 그레이스의 엄마가 참여하는 김치 만들기 세션은 분명 풍성한 학습과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며 리밍이 제공할 중국 군사력에 대한 정보도 깊이 있는 토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질문에 리밍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인구는 14억이 넘고 평균 연령이 39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14억 인구 중 약 50%가 병력으로 동원 가능하죠. 이 숫자만 보더라도 한국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총 인구는 5천만이 채 되지 않고 노령 인구 비율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의 비교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인구수나 병력만이 아니라 국방비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국방비로 다수의 방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갖춘 중국을 상대로 한국이 하루 만에 박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과장된 얘기가 아니죠. 교수님은 리밍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인구와 국방비는 중요한 군사적 자원이지만 전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야. 전쟁의 영향은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해. 그리고 각국의 전략, 국제적인 관계, 정치적 상황 같은 요소들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토론을 이어가 보자. 리밍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중국이 무인 항공기와 전투기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 제품을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중국이 최첨단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알 것입니다. 중국은 가끔 짝퉁을 잘 만드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리밍은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국의 무기들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방산업체들도 폴란드나 다른 국가들의 무기를 납품하고 있지만 그 양은 중국의 수출량에 비하면 정말 적습니다. 중국은 소총부터 군용 차량, 무인 항공기,
심지어 최신 전투기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생산했습니다. 이런 최첨단 무기들이 한국을 능가하는 수준이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장교라는 점을 언급하며 덧붙였습니다. 엄청난 가용 병력과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중국이 한국과 싸운다면 결과는 너무도 명확하죠. 3살짜리도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제품을 뜯어보면 많이 조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살 때는 보통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제품만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리밍이 말하기를 중국이 최첨단 무기까지 만들어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한다고 하니 정말 믿기 어려웠죠. 아무도 자신의 목숨과 국가의 안전을 담보로 엉터리 무기를 구매하지 않을 테니까요. 리밍의 말이 없었다면 메이드 인 차이나의 군수 물자가 있다는 사실조차 의심했을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리밍의 발언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리밍의 말대로 중국은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기술 개발에도 매우 적극적이며 소총부터 군용 차량, 무인 항공기, 최신 전투기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군사 대국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완전히 자체 기술력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자랑하는 노린코 소총은 실제로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과 기술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외국 기술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노린코 소총은 사실 미국의 M16 소총의 복제품입니다. 또한 중국의 군용 차량 동펑 220은 유명한 미국의 험비를 모방한 것이죠. 그러면 성능은 어떨까요? 복제품이 원본을 능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체 기술로 개발된 무기는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오류 발생 시 수정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복제품은 단지 외형을 모방한 것이므로 성능 면에서는 원본과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중국 무기가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중국에 노린코 소총이 있다면 한국에는 K2 소총이 있습니다. 한국은 약 15년에 걸쳐 K2 소총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노린코 소총이 M16의 기능을 그대로 모방했다면 한국의 K2 소총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제작되어 휴대가 더욱 용이하며 조준과 사격 정밀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리밍의 말은 중국의 최첨단 무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GJ-101 무인 전투기가 미국의 X-47B 무인 전투기를 모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일부 부품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체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이미 일체형 철갑탄을 사용하는 등 첨단 무기 기술에 대한 투자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리밍은 또한 중국의 구식 전차와 현재 일체형 철갑탄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그것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공군은 중국의 공군보다 더욱 성능이 뛰어나며 한국은 최근에도 무기 발전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KF-21과 보라매와 같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것은 한국이 중국에 뒤지지 않음을 입증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러나 리밍의 지적은 무기나 병력 수만으로는 한국과 중국 간의 군사력을 완전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국과 한국 간의 전쟁이 많았음을 강조하며 이 모든 전쟁이 중국의 침략으로 시작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한국보다 인구와 군사력 면에서 월등한 위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에도 수십만 명의 대규모 군대를 동원했지만 결국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뒤 3,000명도 안 되는 병사만이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이후 수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죠. 고려와 거란의 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의 고대국가 거란은 한국의 고대국가인 고려에 적게는 10만에서 많게는 80만에 이르는 군대를 동원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단 한 번도 한국을 점령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영토 크기를 비교해 볼 때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한국이 중국에 점령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맞짱을 뜰 수 있는 단 하나의 나라를 고를 때 단연코 한국이 될 것입니다. 그의 언행은 마치 내리막길을 달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 같았습니다. 그에겐 이성이라고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의 막대먹은 언행에 우리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의 경박한 언행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더군요.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동아시아사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꽤 오랫동안 동아시아의 군사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없겠죠. 리밍이 우리를 학교에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발 내용은 우리 동호회의 세미나 운영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음식 재료비 명목으로 받았던 세미나 참가비를 다른 곳에 유용히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정말이지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미나 운영을 위해 동아리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동아리 회계 담당인 마틴의 꼼꼼한 서류 덕분에 리밍의 첫 번째 고발 이슈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밍은 레오 교수님을 상대로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 동아리 세미나에서 레오 교수님이 참여한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역사관을 강요했다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에는 앞뒤 맥락 없이 교수님이 역사적 사실과 전혀 다르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했던 자신을 교수님의 지시로 찍어 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학생들과 저는 리밍의 진정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서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엠마가 대표로 각 과를 돌아다니며 세미나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리밍을 비롯한 다른 중국 유학생들, 몇몇이 역사학과 수업이나 동아리에서도 비슷한 분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세미나에 참석했던 학생들에게만 서명을 받는 것이었지만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던 학생들까지 중국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학교 측에 알려야 한다며 서명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이 수업마다 중국과 관련된 우려를 퍼뜨리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서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것을 불쾌해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수업을 듣고 싶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중국 학생이 없는 수업을 골라 듣는다고까지 하던데요. 기어 입학을 통해 학교에 거금을 낸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인정하긴 싫지만 솔직히 중국 학생들 아니면 우리 학교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중국 학생들은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교수님이 누구든 상관없이 아나 무인으로 행동하거나 레오 교수님의 누명을 벗기 데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생을 쫓아내자 화를 내는 학생들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아주 진땀을 뺐죠. 혹 때려왔다가 혹 붙인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이겠죠. 중국 학생들은 도대체 왜 독일까지 와서 분탕질을 하는 것일까요? 중국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좋으면 그냥 편안하게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면 될 텐데요. 이 점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서명 덕분에 레오 교수님에 대한 오해는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중국 학생들은 더 이상 수업에서 활개를 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들끼리 뭉쳐 다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매주 한국어 세미나도 열려고 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한국어 세미나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한국 학생이 없어서 세미나를 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정이라는 친구가 유학을 왔더라고요. 그가 오자마자 저희가 한국어를 꼭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죠. 한국어는 읽고 쓰기 쉬운 언어라 드디어 저도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독일에서 보내온 한나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